안녕하세요. 오늘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맡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 소설. 5. 49쪽. 낭독자 김소리.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잼을 만들려고 구스베리 양쪽 끝을 잘라내고 있다. 손질을 절반쯤 마치고 설탕 무게도 달고 냄비도 데웠을 때 킨셀라 아저씨가 마당에서 들어와 손을 씻고 닦은 다음 전혀 없던 눈빛으로 나를 본다. 너한테 옷을 사입힐 때가 지난 것 같구나, 얘야. 나는 아주머니가 서랍장에서 꺼내준 남색 바지와 파란 셔츠를 입고 있다. 어디가 이상한데? 킨셀라 아주머니가 말한다. 내일 일요일이잖아. 미사를 보러 가려면 좀 더 괜찮은 옷이 있어야지. 아저씨가 말한다. 지난주처럼 입혀서 데려가진 않을 거야. 깨끗하고 단정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잖아, 에드나. 아저씨가 한숨을 쉰다.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와. 다 같이 고리에 다녀와야겠어. 아주머니는 체에 받쳐놓은 구스베리를 계속 다듬지만 손을 뻗을 때마다 조금 더 느려지고 또 느려진다. 나는 아주머니가 중간에 손을 놓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아주머니는 전부 다듬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채를 개수대에 내놓고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간다. 킨셀라 아저씨가 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참새가 앉아서 날개를 가다듬는 창들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작은 새는 불안해 보인다. 가끔 그 자리에 앉은 고양이 냄새를 맡은 것 같다. 킨셀라 아저씨의 시선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 아저씨의 마음속 저 안쪽에서 커다란 문제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아저씨가 발끝으로 의자 다리를 툭 치더니 나를 본다. 시내에 나가려면 너도 손이랑 얼굴을 씻어야겠다. 아저씨가 말한다. 아빠가 그 정도도 안 가르쳐줬니? 나는 의자에 앉아서 얼어붙은 채 훨씬 더 심한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지만 킨셀라 아저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저씨는 자기가 한 말의 파도에 갇혀서 거기 그대로 서 있다. 아저씨가 몸을 돌리자마자 나는 계단으로 잽싸게 달려가지만 욕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괜찮아. 잠시 후 아주머니가 안에서 말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 아주머니는 울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옷이 생기면 정말 좋을 거야. 아주머니가 눈가를 닦으며 말한다. 고리는 재미있는 동네거든. 지금껏 널 거기 데려갈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시내는 길이 널찍하고 사람이 붐빈다. 가게 앞에 각종 물건들이 햇볕을 받으며 잔뜩 걸려 있다. 비치볼과 풍선 인형이 가득 든 비닐 그물이 있다. 속이 다 비치는 돌고래는 차가운 바람에 덜덜 떠는 것 같다. 플라스틱 삽과 양동이 세트, 모래성을 만드는 틀,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는 다 큰 남자들, 만지면 북슬북슬한 식물의 화분, 벤에서 죽은 생선을 파는 남자도 있다. 킨셀라 아저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더니 나에게 뭔가를 건넨다. 그걸로 초코 아이스 하나 사면 되겠네. 내가 손을 펴고 1파운드 지폐를 빤히 본다. 이 돈이면 초코 아이스 6개는 사겠는데. 아주머니가 말한다. 아애는 원래 오냐 오냐 하는 거지.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뭐라고 해야 하지? 아주머니가 나에게 묻는다. 고마워요. 내가 말한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껴서 잘 써라. 아저씨가 웃는다. 아주머니가 나를 포목점으로 데리고 가서 카운터에서 짜집기 바늘 한 쌈지를 사고 노란 배가 나렴된 오일클로스를 4미터 정도 산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옷을 파는 위층으로 올라간다. 아주머니가 면 원피스와 팬티와 바지, 상의를 몇 벌 고른 다음 입어보라며 커튼 뒤로 데리고 들어간다. 애 키가 꽤 크네요. 점원이 말한다. 우리 집안은 다 커요. 아주머니가 말한다. 엄마를 쏙 빼닮았군요. 이제 보니 알겠어요. 점원이 연보라색이 제일 잘 맞고 잘 어울린다고 하자 킨셀라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친다. 아주머니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온 날 아주머니가 입었던 것과 무척 비슷한 반팔 나련 브라우스와 짙은 파란색 바지, 앞쪽에 버클과 끈이 달린 에나멜 가죽 구두, 팬티,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양말도 사준다. 점원이 명세서를 건네자 킨셀라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낸다. 예쁘게 입으렴. 점원이 말한다. 엄마가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거리로 나오자 강렬한 햇빛이 다시 느껴진다. 눈이 멀 것 같다. 나는 마음 한구석으로 햇빛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구름이 껴서 제대로 좀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주머니가 아는 사람들을 만난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누구냐고 묻는다. 그중 한 사람은 유아차에 갓난아기를 태우고 있다. 킨셀라 아주머니가 몸을 숙이고 다정하게 속삭이지만 아이는 침을 흘리더니 울기 시작한다. 낯을 가려서요. 애엄마가 말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눈이 송곳 같은 여자도 만난다. 그녀는 내가 누구 아이냐고, 어느 집 아이냐고 묻는다. 대답을 듣더니 이렇게 말한다. 아, 그래도 말동무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킨셀라 아주머니가 뻣뻣하게 굳는다. 실례할게요. 아주머니가 말한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남자들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빌어먹을 황수같죠 정말. 여자가 말한다. 참을성이 눈꼽만치도 없다니까요. 정말이지. 저 여자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니까. 모퉁이를 돌자 킨셀라 아주머니가 말한다. 우리는 정육점에 가서 베이컨과 소시지, 편자 모양의 블랙 푸딩을 사고 약국에 가서 아주머니가 달라고 한 제산제를 받은 다음 선물 가게라고 부르는 작은 상점에 간다. 카드와 편지지, 빙글빙글 도는 케이스에 진열된 예쁜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다. 곧 엄마 생일 아니니? 네. 내가 자신 없이 말한다. 그러면 엄마한테 보낼 카드를 하나 고르렴? 아주머니가 내게 직접 골라보라고 해서 나는 노란 달리아 꽃밭 앞에 무서운 표정의 고양이가 앉아있는 카드를 고른다. 이제 곧 개학이죠? 카운터 뒤에 여자가 말한다. 애들을 떼놓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얘는 아주 얌전해서요. 킨셀라 아주머니가 편지지와 봉투 한 묶음, 그리고 카드의 값을 지른다. 얘가 가고 나면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여자가 투덜거린다. 자동차로 돌아가기 전에 킨셀라 아주머니가 나를 사탕 가게에 데려가서는 마음껏 사라고 한다. 나는 천천히 고른 다음 1파운드 지폐를 내고 잔돈을 돌려받는다. 정말 잘 아껴 썼구나. 내가 밖으로 나가자 아주머니가 말한다. 킨셀라 아저씨는 그늘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연 채 신문을 읽고 있다. 왔어. 아저씨가 말한다. 다 됐고? 아주머니가 말한다. 다 샀어.
고생했네. 아저씨가 말한다. 나는 아저씨에게 초코 아이스를, 아주머니에게는 프레이크 초코바를 주고 뒷좌석에 누워서 딱딱한 껌을 씹으며 차가 덜컹거릴 때 껌이 잘못 넘어가서 숨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나는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잔돈소리, 자동차와 두 사람의 대화를 향해 돌진하는 바람소리,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앞좌석에서 나누는 동강란 소식들에 귀를 기울인다. 마당에 들어서자 현관문 앞에 다른 차가 서 있다. 어떤 여자가 팔짱을 낀 채 현관 계단을 서성인다. 해리 레드먼드의 부인 아니야? 느낌이 좋지 않군.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오, 존! 그 여자가 달려오며 말한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지만 마이클이 죽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요. 다들 콤바인을 타고 나가서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어쩔 방도가 없네요. 와서 무덤 파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가 갈 만한 곳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 혼자 남겨둘 수는 없지. 같은 날 조금 늦게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러니 준비하고 같이 가자.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새 원피스로 갈아입고 발목 양말과 구두를 신는다. 정말 예쁘구나.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아주머니가 말한다. 존이 항상 상대하기 편한 사람은 아니지만 틀린 적은 없다니까.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공기에서 뭔가 더 어두운 것, 갑자기 들이닥쳐서 전부 바꿔놓을 무언가의 맛이 난다. 우리는 문과 창문이 활짝 열린 집들과 길고 펄럭이는 빨랫줄, 다른 집 진입로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지난다. 길모퉁이에 밤색 조랑말이 대문에 기대어 서 있지만 내가 코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자 힝힝 울더니 느릿느릿 가버린다. 어떤 집 앞을 지날 때는 등털이 곱슬곱슬한 검은 개가 나와서 우리를 보며 대문 창살 사이로 열심히 짖는다. 첫 번째 교차로에서 마주친 어린 암소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더니 결국 우리를 지나쳐 달려간다. 걸어가는 내내 꽃이 핀 키 큰 관목과 높다란 나무 사이로 바람이 거세게 불다가 가볍게 불다가 다시 거세게 분다. 밭에서는 콤바인 몇 대가 옥수수는 놔두고 밀, 보리와 기리를 베고 지나가며 지푸라기만 길게 남긴다. 밭에서 쓸 건초 포장기를 끌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트랙터 몇 대와 곡물을 가득 싣고 협동조합으로 향하는 트레일러 몇 대도 마주친다. 새들이 길 한가운데에 뻔뻔하게 내려앉아 떨어진 씨앗을 먹는다. 조금 더 가자 우통을 벗은 남자 2명을 마주치는데 얼굴이 까맣게 타고 지저분해서 눈만 새하얗다.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인사한 다음 우리가 어디에 가는 길인지 얘기한다. 주님 품에서 편히 쉬었으면 말년에 너무 급하게 떠난 거 아닌가? 한 남자가 말한다. 그러게, 다른 남자가 말한다. 그래도 살 만큼 살지 않았어? 우리인들 얼마나 더 오래 살기를 바라겠어. 우리는 덤불과 도랑에 바짝 붙어서 계속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지나친다. 초상집에 가본 적 있니? 아주머니가 묻는다.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럼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구나. 관 속에 죽은 이가 누워있고 사람이 많을 텐데 몇 명은 너무 많이 마셨을 거야. 뭘 마시던데요? 술.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 집에 도착하니 남자 몇 명이 낮은 담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현관문에 검은 리본이 달려있고 불빛은 거의 새어나오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환한 부엌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킨셀라 아저씨에게 무덤을 파달라고 했던 여자도 거기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레드 레모네이드와 화이트 레모네이드, 흑맥주가 담긴 커다란 병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중앙에 놓인
커다란 나무 상자 안에는 죽은 노인이 누워 있다. 기도를 드리다 죽은 것처럼 양손을 모으고 손가락에 묵주를 감고 있다. 남자 몇 명이 관 주변에 앉아서 뚜껑이 닫힌 부분을 카운터 삼아 잔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킨셀라 아저씨다. 저기 왔네. 아저씨가 말한다. 기다리, 이리 와보렴. 아저씨가 나를 무릎 위로 끌어당겨 앉히고 자기 잔에 든 것을 한 모금 준다. 맛이 마음에 드니? 아니요. 아저씨가 웃는다. 착하기도 하지. 이런 거에 절대 맛들이지 마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결국 우리처럼 되는 거야.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레드 레모네이드를 컵에 따라준다. 나는 아저씨의 무릎에 앉아 레드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 비스킷통에 담긴 퀸 케이크를 먹고 죽은 남자를 보며 그가 눈을 뜨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들락날락거리고 악수를 나누고 먹고 마시며 죽은 남자를 보고 정말 멋진 시신이라고, 드디어 끝나서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고, 누가 그를 관에 눕혔느냐고 말한다. 또 일기예보와 옥수수의 수분 함량에 대해서, 우유 할당량과 다음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는 킨셀라 아저씨의 무릎 위에서 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다. 제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무겁냐고? 아저씨가 말한다. 넌 깃털 같단다 얘야. 그냥 앉아있어. 나는 아저씨에게 머리를 기대지만 너무 지루하다. 할 일이, 같이 놀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애가 영 불편한가 봐. 킨셀라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죠? 또 다른 여자가 말한다. 애들이 올 만한 곳은 아니죠 사실. 아주머니가 말한다. 여기에 오기는 해야겠고 그러자니 애만 놔둘 수가 없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랬겠죠. 그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애드나. 난 이제 그만 가려고요. 집에 돌아갈 때 들러서 데려가면 어때요? 아주머니가 말한다.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지? 우리 애랑 같이 있으면 되죠. 뒷마당에서 놀면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제가 무릎에 앉아있는 한 조우는 꼼짝도 안 할걸요? 킨셀라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린다. 아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래요. 당신만 괜찮으면 그렇게 해줘요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말한다.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도 금방 갈 거예요. 괜찮고 말고요. 그 여자가 말한다. 밖으로 나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자 밀드러드 아주머니는 내가 겨우 따라잡을 만한 속도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질문이 시작된다. 호기심에 통째로 잡아먹힌 사람 같다. 질문 하나에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이 날아온다. 너한테 어느 방을 내주던? 킨셀라 씨가 너한테 돈을 줬니? 얼마나? 아주머니가 밤에 술을 마시니? 아저씨는? 사람들이 카드놀이 하러 자주 오니? 누가 왔었는데? 그 남자들은 뭐 때문에 자선 복권을 팔았어? 너 묵주기도는 하니? 아주머니가 페이스트리에 버터를 넣니 마가린을 넣니? 걔는 어디서 자고? 냉동고는 꽉 찼어? 아주머니가 돈을 아끼니 펑펑 쓰니? 옷장에 아직도 그의 옷이 걸려 있어? 나는 모든 질문에 쉽게 답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막힌다. 그의 옷이요? 그래,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말한다. 걔 방에서 잔다고 했으니 당연히 알겠지. 못 봤니?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원래 아주머니가 갖고 있던 옷을 입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고리에 가서 다 새로 샀어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말이니? 세상에나. 아주머니가 말한다. 누가 봐도 100살은 다 되어가는 줄 알겠다. 전 좋아요. 내가 말한다. 잘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잘
잘 어울린다고? 글쎄,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렇겠지. 하긴 그동안 주군의 옷을 입고 지냈으니. 네? 킨셀라 씨네 아들 말이야. 멍청하긴 몰랐니?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두 사람이 널 만나기 위해서 굴려야 했던 바윗돌이었나 보지. 애가 그 집 늙은 사냥개를 따라서 거름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지 뭐니. 괄호 열고 바윗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바위 위에 빗댄 말이다. 괄호 닫고. 나는 계속 걸으면서 밀드러드 아주머니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해가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하늘을 바라보자 아직 높이 뜬 태양이, 구름이,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막 나오는 둥근 달이 보인다. 사람들 말로는 존이 총을 꺼내서 개를 밭으로 끌고 갔지만 차마 못 쐈다지? 마음 약한 바보라니까. 빽빽한 산울타리 사이로 계속 걸어가자 덤불 속에서 작은 것들이 부스럭거리며 움직인다. 도랑을 따라 캐모마일이, 우드세이지와 야생민트가, 엄마가 짬을 내서 나에게 이름을 가르쳐준 풀들이 자란다. 저 멀리에서 아까 봤던 길 잃은 암소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다른 도로를 헤맨다. 너도 알겠지만 두 사람 다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셌지 뭐니. 무슨 뜻이에요? 머리카락 말이야. 아니면 뭐겠니? 하지만 캔셀라 아주머니 머리는 까만데요. 까맣다고? 아, 염색약 덕분이겠지. 아주머니가 웃는다. 나는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이렇게 웃는 게 이상하다. 그 옷, 내가 그 옷을 입었던 것, 벽지에 그려진 남자애, 이 모든 것을 연결짓지 못한 내가 이상하다. 곧 우리는 대문 철창살 사이로 검은 개가 짖는 집에 도착한다. 입 닥치고 들어가. 아주머니가 검정개에게 말한다. 밀드러드 아주머니의 집은 현관문 밖에 콘크리트 판을 삐뚤빼뚤하게 붙인 작은 주택으로 관목은 웃자랐고 땅에서 니포피아가 길쭉하게 자라고 있다. 여기서는 머리를, 발을 조심해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어수선하고 밀드러드 아주머니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레인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유아용 의자에 아기가 앉아있다. 아기는 밀드러드 아주머니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니 완두콩 한 줌을 의자의 접시 받침대 너머로 떨어뜨린다. 이것 좀 봐. 아주머니가 말한다. 무슨 꼴이야? 아기한테 하는 말인지 나이 많은 여자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아주머니는 카디건을 벗고 앉아서 소상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 누가 왔고 어떤 샌드위치가 나왔는지, 퀸 케이크는 어땠고 관에 삐뚤음하게 누운 시체는 면도도 제대로 안 되었다고. 불쌍하게 죽은 노친네한테 플라스틱 묵주를 감아놨다고. 나는 앉아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자리를 피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개가 짖고 대문이 열리더니 킨셀라 아저씨가 문틀 아래로 몸을 숙이며 들어온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아저씨가 말한다. 아, 존!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말한다. 금방 오셨네요. 막 들어온 참인데. 우리도 이제 막 들어왔지? 네. 킨셀라 아저씨는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고마워요, 밀드러드. 애를 맡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말한다. 참 조용하네요, 얘는. 해야 하는 말은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하죠. 이런 애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요. 아저씨가 말한다. 집에 갈 준비 됐니, 아가? 내가 일어서자 아저씨가 의례적으로 분위기를 맞추려고 몇 마디 더 한다. 아저씨를 따라 나가서 차에 오르니 킨셀라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괜찮았니? 아주머니가 말한다. 나는 그랬다고 말한다.
뭐 물어보진 않던? 몇 가지 물어봤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뭘 물어보던데? 아주머니가 페이스트리에 버터를 넣는지 마가린을 넣는지 물어봤어요. 다른 건 또 안 물어봤어? 냉동고가 꽉 찼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지.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다른 말은 안 했어? 아주머니가 묻는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라고 하던데? 아주머니랑 아저씨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걔를 따라 거름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미사에 입고 간 옷이 그 애의 옷이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걔가 일어나서 자동차 앞까지 우리를 마중 나온다. 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걔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킨셀라 아저씨가 한숨을 쉬고 우유를 짜러 간다.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아직 잘 준비가 안 됐다고, 오늘 밤은 초상집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거라면서 누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고 덧붙인다. 아주머니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잠옷 차림으로 내려온다. 킨셀라 아저씨가 내 신발을 벗기고 재킷을 입혀준다. 그 남자의 옷이라는 걸 이제 나도 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킨셀라 아주머니가 말한다. 뭐 하는 거 같은데? 이대로 신고 다니다가 목이라도 부러지면 어떡해?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더니 사포 한 장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새 구두 밑창을 문지른다. 자, 아저씨가 말한다. 구두 길들이러 가자. 벌써 길든 거 아니야? 어딜 데려가려고? 바닷가까지만 갈 거야. 아저씨가 말한다. 조심해, 존킨셀라. 아주머니가 말한다. 램프도 없이 갈 생각은 하지도 말고. 오늘 같은 밤에 램프가 왜 필요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머니가 램프를 건네자 순순히 받아든다. 마당을 비추는 커다란 달이 진인로를 지나 저 멀리 거리까지 우리가 갈 길을 분필처럼 표시해준다. 킨셀라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다. 아저씨가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힘든 기분이지만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나는 집에서의 내 삶과 여기에서의 내 삶의 차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저씨는 내가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보폭을 줄인다. 나는 작은 주택에 사는 아주머니를, 그 여자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하다가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교차로에 도착하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파르게 경사진 내리막길을 따라 걸어 내려간다. 나무에 거세고 요란한 바람이 불어 마른 가지들을 갈라놓고 나뭇잎을 일으켜 세워 흔든다. 이 길이 끝나면 바다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채로 발밑의 길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끼니 기분이 좋다. 길은 계속 이어지고 하늘이, 모든 것이 더 환해지는 느낌이다. 킨셀라 아저씨는 별 뜻 없는 말을 몇 마디 하더니 늘 그렇듯 조용해지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흘러서 우리는 차를 세워두는 드넓은 모래밭에 도착한다. 타이어 자국과 움푹 팬 자국이 가득하고 쓰레기통은 오랫동안 비우지 않은 것 같다. 거의 다 왔다, 아가. 아저씨가 나를 이끌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자 양쪽 옆에서 키 큰 골풀이 구부러져 흔들린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을 오르다 보니 숨이 찬다. 어느새 우리는 땅이 끝나는 캄캄한 정상에 서 있고 길쭉한 해변과 바다가 펼쳐진다. 나는 저 깊은 바다가 멀리 잉글랜드까지 이어지는 것을 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밝은 빛이 깜빡인다. 킨셀라 아저씨가 손을 놓자 나는 사구 아래로,
검은 바다가 거품 부글거리는 요란한 파도를 출렁이는 곳으로 달려내려간다. 나는 물러가는 파도를 향해 달리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자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친다. 킨셀라 아저씨가 나를 따라잡고 우리는 신발을 벗는다. 우리가 바닷가를 따라 걸으니 바다가 맨발 밑에 모래를 핥긴다. 중간중간 아저씨는 내가 달리도록 내버려 둔다. 한 번은 아저씨의 무릎에 물이 닿는 곳까지 들어갔다가 아저씨의 목마를 탄다. 무서울 거 없다. 아저씨가 말한다. 네? 무서울 거 없다고. 모래가 깨끗하게 씻겨 발자국 하나 없다. 각종 물건이 파도에 밀려 올라와 싸구 근처에 구불구불한 선을 그린다. 플라스틱병, 막대기, 머리를 잃어버린 대걸레자루, 더 멀리에는 빗장이 부서진 마구간 문까지. 어느 집 말인지 몰라도 오늘 밤에 잘 돌아다니겠구나.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그런 다음 한참 걸어간다. 이 위는 파도의 소음과 멀어서 조금 더 조용하다. 가끔 어부들이 바다에서 말을 발견하는 거 아니? 언젠가 내가 아는 사람이 바다에 빠진 수컷 망아지를 끌고 나온 적이 있는데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더구나. 아주 멀쩡했대. 너무 오래 돌아다니느라 지쳤을 뿐이었지. 이상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아저씨가 말한다. 오늘 밤 너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에드나에게 나쁜 뜻은 없었어. 사람이 너무 좋거든, 에드나는. 남한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을 믿으면서도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지. 하지만 가끔은 실망하고. 아저씨가 웃는다. 이상하고 슬픈 웃음소리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아저씨가 말한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항상 거기에 있던 바다로 걸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아저씨가 바다에서 발견되는 말들에 대해서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 알아내려고 사람을 믿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는 계속 걷다가 절벽과 암벽이 튀어나와 바다와 만나는 곳에 도착한다. 이제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 어쩌면 여기까지 온 것은 돌아가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납작하고 하얀 조개 껍데기가 모래밭으로 밀려 올라와 여기저기서 반짝인다. 나는 허리를 굽혀 조개 껍데기를 줍는다. 내 손 안의 조개 껍데기가 매끈하고 깨끗하고 연약하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어온 길을 돌아간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었던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걷고 있는 것만 같다. 마침 달이 캄캄한 구름 뒤로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킨셀라 아저씨가 한숨을 쉬고 걸음을 멈추더니 램프를 켠다. 여자들 말이 항상 옳다니까. 예외가 없어. 아저씨가 말한다. 여자한테 무슨 재능이 있는지 아니? 뭔데요? 예감. 좋은 여자는 멀리 내다보면서 남자는 낌새를 채기도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아차리지. 아저씨가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해변에 불빛을 비추지만 내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기서는
네가 날 업고 왔나 보다. 아저씨가 말한다. 나는 내가 아저씨를 업는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웃지만 곧 그것이 농담이었음을, 그 농담을 내가 알아들었음을 깨닫는다. 달이 다시 나오자 아저씨가 램프를 끄고 우리는 달빛 속에서 사구를 내려왔던 길을 쉽게 찾아 따라간다. 사구 꼭대기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으려 하자 아저씨가 나를 말리며 직접 신겨준다. 그런 다음 자기 신발을 신고 끈을 묶는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돌아본다. 보렴, 저기 불빛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3개가 됐구나. 내가 저 멀리 바다를 본다. 아까처럼 불빛 2개가 깜빡이고 있지만 또 하나가, 2 불빛 사이에서 또 다른 불빛이 꾸준히 빛을 내며 깜빡인다. 보이니? 아저씨가 말한다. 네, 내가 말한다. 저기 보여요. 바로 그때 아저씨가 2 팔로 나를 감싸더니 내가 아저씨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끌어안는다.